달리고 싶은 당신을 위한 러닝 라디오 시작합니다. 지금 뛰러 나오셨나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재밌게 러닝의 세계로 입문하실 동지님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건 신발을 신고 집 밖을 나서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한 걸음 떼는 순간 그 이후엔 무조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뛰러 밖으로 나오신 동지님들은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꼭 대단한 거리와 긴 시간을 들여 운동량을 채우는 것만이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할당량, 매일 좋아지는 퍼포먼스 이런 건 없습니다. 운동 습관도 인생처럼 결국 멀리 보고 내 감정과 몸 상태를 케어해가면서 빌드업해 나가는 게 정답이에요. 어떤 결심을 하시고 러닝을 시작하려 하시나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일단 행동으로 옮긴 동지님들을 응원합니다.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런초보 동지님들을 위해 제가 오늘은 가이드이자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자, 먼저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뭉쳐있던 근육을 풀어주세요. 러닝은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라서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무시하면 생각보다 데미지가 빨리 쌓여 부상의 위험이 높아진답니다. 때문에 발목과 무릎 관절, 그리고 하체 후면 근육과 고관절 쪽은 꼭 사방으로 돌리거나 근육을 늘려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주셔야 해요. 저는 러닝하러 나와서 손목과 발목을 한쪽당 최소 5회 이상 돌리는 것을 시작으로 무릎과 허리, 목 순서로 같은 방식으로 돌려서 풀어주고요. 뒷 종아리와 뒷 허벅지가 최대한 이완되도록 늘려준 후 러닝을 시작해요. 러너들이 주로 하는 동작을 참고하셔도 되고 가까운 벽이나 보도블록이 있다면 발끝과 바닥을 벽 쪽으로 붙여 무게중심을 앞으로 싣고 최대한 뒷근육들을 늘리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지 않았다면 돌보지 않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던 내 몸의 상태에 대해 알게 된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시고 일상 자세를 돌아보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라디오를 잠시 멈추고 부위별로 한 번씩 스트레칭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스트레칭을 다 하셨다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욕심은 금물. 뛰기 전에 먼저 걸어볼 거예요. 저는 뛰러 나왔는데 왜 갑자기 걷는 건가요? 하실 동지님들이 계실 것 같아 걷기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요. 러닝은 걷기 자세가 기본이라 걷는 자세가 좋지 못하면 러닝 자세 역시 좋을 수 없다고 해요. 자, 평소 팔자걸음으로 걷는 동지님들께서는 의식적으로 팔자가 아닌 11자 각도를 유지하고 걸어주세요. 성큼성큼 빠르게 걷는 게 습관이었던 동지님들은 의식적으로 보폭을 조금 줄여 편안한 리듬으로 걸어주시는 겁니다. 팔은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고요. 계속 바른 자세의 걸음을 유지하려 하시면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출퇴근 숨막히는 러시아워에 익숙한 우리는 대중교통 환승 통로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긴장감 가득한 상태에서 빠른 걸음으로 앞사람을 앞서가야 하는 숙제를 매일 부여받는 느낌을 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누가 뒤에서 급하게 따라오거나 누구보다 먼저 앞서야만 하는 상황이 아님을, 이 공간에 오직 나만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만일 뛰면서 마음이 급해진다면 한 번씩 멈추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러닝은 몸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반영되는 운동이라 나의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러닝 자세나 운동 내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러닝을 하실 때에는 그 무엇보다 나를 아끼는 마음, 내 몸을 더 건강한 움직임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잊지 마세요. 보통 러닝을 루틴으로 하시는 분들 혹은 많이 뛰어보신 분들은 스트레칭 후 바로 뛰는 방식으로 웜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부터 뛰기로 결심한 런 초보이고 평소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잘 쓰지 않았다면 800m에서 1km 정도까지는 바른 자세로 걷는 것도 좋습니다. 빨리 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근육이 데워지고 살짝 땀이 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본격적으로 뛰기 딱 좋은 시점이에요. 충분히 걷는 자세를 연습하셨다면 이제 한번 뛰어볼까요? 걷던 자세 그대로 11자 다리를 유지하고 좁은 보폭으로 땅을 가볍게 댔다 뗀다는 느낌으로 움직여보세요. 자, 중요한 부분 나갑니다. 천천히 해야 해요. 초반에는 전혀 숨이 차지 않아야 합니다. 운동이 되긴 되나?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과장 좀 못해? 걷는 것만큼이나 할만한데? 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뛰어주세요. 너무 위로 높게 점프하려 하지 마세요. 그만큼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과 에너지를 많이 써서 빨리 지칠 거예요. 살짝살짝 바닥에 발을 붙였다 바로 뗀다는 생각으로 아주 천천히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주먹은 달걀을 쥐듯이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되 힘을 주진 않는 상태로 해주시고 팔꿈치를 구부린 각도는 L자와 V자 형태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가슴을 열고 앞뒤로 흔들어 주는 건 좋지만 너무 인위적으로 두 팔이 일직선으로 앞뒤로 정확히 움직이지 않아도 된답니다. 살짝 대각선 쪽으로 명치 앞을 번갈아 가면서 흔들어도 좋아요. 이때 옆구리를 가볍게 스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러닝의 기본 자세는 끝! 뛰면서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반복하면서 발을 디딜 때마다 특정 부위가 불편하시다면 그쪽으로 힘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일상에서 그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달릴 때의 압력이 양쪽 하체에 고루 분산될 수 있는 자세를 찾아주세요. 그리하여 결국 천천히 뛰는 동안에 특별히 불편하거나 아픈 곳이 없는 나만의 그 자세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답니다. 찾으셨다면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달려주세요. 호흡이 너무너무 편하거나 조금 속도를 올리고 싶으신 경우에는 지금보다 살짝 빠르게 달리셔도 좋아요. 아참, 러닝 자세에 대해서는 요즘 유튜브에서 갑론을박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흔히 법칙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맞는 단 하나의 정답은 러닝에서도 없답니다. 모든 이들이 어떤 자세가 맞는 건지 궁금해하는 이유를 아주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는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러닝 초보였을 때 이런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궁금증과 답을 찾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썼었던 것 같아요. 공신력 있는 러닝 클래스와 러닝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역시 내 신체 구조의 적절한 각도와 보폭,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큰 불편함 없이 오래 달릴 수 있는 자세로 달리는 게 정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답니다. 때문에 너무 특정 호흡법, 특정 케이던스, 특정 운동화, 특정 페이스 등에 나를 맞추기보다 내가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서히 쌓아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점. 지금 호흡이나 자세는 어떠하신가요? 몸에 힘을 꽉 준다는 느낌이 없어야 해요. 분명 하체를 써서 달렸는데 달리고 나면 어깨나 목, 허리 쪽에 근육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상체를 안 쓰는 것 같지만 양팔을 반복해서 흔드는 동작을 경직된 자세로 오래 하게 되면 쉽게 뭉쳐서 상체 근육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 승모 쪽이나 목, 그리고 팔에 힘이 팍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면 양팔을 한 번씩 털어주세요. 목도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동네 모습, 그리고 러닝을 통해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고마운 자연의 풍경들을 눈에 한 번씩 더 담아주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았구나. 너무 앞만 보고 늘 같은 길만 걷고 늘 했던 생각과 습관들로 똑같은 하루를 만들어 오진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도 러닝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러닝의 기능이 심폐지구력 및 면역력과 대사기능 향상 등의 신체 능력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각의 깊이나 사고의 능력까지 향상시켜주는 자기관리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러닝, 안 할 이유가 없죠.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드는 동작과 발을 11자로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처음엔 몸에 힘도 들어가고 뭔가 리듬이 안 맞고 자꾸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잘 안 되기도 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거쳐온 당연한 과정이에요. 다리와 팔 이 두 자세를 동시에 완벽하게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자고요. 저도 러닝을 기초부터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팔이나 다리 근육의 쓰임, 리듬 등 새로운 자세로 교정을 하면서 실제 감을 잡기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답니다. 조급함을 버릴수록 달리기는 재밌어지고 멘탈은 성숙해지며 몸은 좋아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나저나 요즘 러닝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다른 운동들보다 진입장벽도 낮기도 하고 재미도 재미지만 아마 입문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목적과 필요성을 가슴에 안고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닝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만들고자 할 때 대부분 유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 해내겠어 하는 큰 의지와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3일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익숙했던 패턴에서 갑자기 너무도 과한 에너지를 쓰는 방식으로 초기 열정을 불태워서입니다. 수많은 뇌 과학 실험에서 증명된 부분인데요.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고 쉬운 수준으로 시작해서 사소하게나마 매일 해나가는 이 행위를 반복하여 몸이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내가 바라는 결과로 바로 질러가고 싶지만 그런 건 없다는 것. 어제까지 하지 않던 것을 새로 일상으로 들일 때에는 몸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예열해주는 과정이 필수랍니다. 이미 잘 달리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록과 건강한 정신, 그리고 몸을 만들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러가는 것은 없답니다. 때문에 달리기 실력이 빠르게 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호흡이 아주 살짝 가빠지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다면 현재 워치상에 찍히는 페이스나 심박수를 아주 자주 만나보게 되실 거예요. 아참, 러닝을 시작하려는 동지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과거 지독하게 겪었던 시행착오와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단위 시간 칼로리 소모를 꼭 잊어주세요. 스마트워치상 찍히는 칼로리 소모량을 머리에 자꾸 담을수록 어제의 소모량과 오늘의 소모량을 비교하게 되고 급기야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그 결과에 의해 나와 내 하루를 끊임없이 비교 평가하게 되면서 이 숫자를 올려나가기 위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스마트워치 역시 외부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에 따라 에너지 소모량을 얼추 계산하는 방식이라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요. 특히 손목의 땀 정도, 피부의 온도, 그리고 외부 환경 요소 등에 따라 부정확하게 심박과 소모 에너지를 측정하는 경우도 너무 빈번하고 결국 실제 소모량보다 적게 측정하기도 하고 큰 오차를 보이는 경우도 많답니다. 운동을 할 때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자 하는 생각에 심박수를 무작정 높이는 것을 운동의 기준으로 가져갈수록 소모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지만 훈련의 목적이나 내 몸과 마음이 느끼는 진짜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숫자가 이야기하는 운동에 집중하게 된답니다. 나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결국 내 몸 상태나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의 과한 부담을 몸에 주게 되면서 회복 시간도 비정상적으로 오래 걸리고요. 미처 회복하기도 전에 반복되는 데미지를 쌓으면서 결국 더 중요한 것들을 망치게 될 수 있어요. 다이어트 효과 측면에서도 불리한데요.
애써 재미를 붙여 러닝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해도 더딘 회복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흐름이 끊기면 동시에 스트레스는 오르고 음식에 대한 강박 역시 올라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 수치를 기준으로 잡는 많은 다이어터들이 흔하게 겪는 상황과 참 닮아 있죠. 그래서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해요. 러닝을 할 때는 칼로리 소모량이 아닌 내가 편한 호흡 정도 혹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심박의 수준을 따라가 주세요. 스마트워치가 없어도 괜찮아요. 규칙적인 보폭으로 천천히 뛰는데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크게 힘들지 않을 정도를 평소 페이스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점점 더 오래 먼 거리를 뛸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 이 방법이 러닝 능력치를 성장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잘 달리는 대부분의 러너들이 이런 방법으로 실력을 향상했고요. 이들도 역시 진행하는 훈련의 80%는 편한 수준으로 오래 뛰는 방식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단지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편하게 그리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만일 스마트워치가 있다면 본인의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0% 사이의 범위에서 편하게 뛸 수 있는 보폭으로 천천히 뛰어주세요. 최대 심박수는 전력 질주를 했을 때 최대로 올라가는 심박수를 의미하고요. 최대 심박이 190이라고 한다면 133에서 152 사이를 심박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호흡이 불안정하지는 않은지 체크하시면서 뛰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뛰는 이 속도가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하루가 뭐다 하고 SNS에서 어떤 사람은 10km를 50분에 뛴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프 마라톤과 풀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속도고 기준이고 개인적인 능력과 운동 경력에 대한 결과랍니다. 러닝은 그 어떤 운동보다 내 페이스와 나를 기준점으로 두는 게 중요한 운동이에요. 하루, 한 달, 1년 내가 반복한 만큼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주는 운동으로 러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동지님들은 스스로의 페이스를 기준점으로 성장을 그려나가면 된답니다. 오늘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오는 게 힘들었지만 3일쯤 되는 날엔 괜히 설레고 몸이 가볍다면 성장을 이뤄내신 거예요. 오늘 1km를 뛰는 게 도전적인 거리였지만 한 달 뒤 1km가 꽤 뛸만한 만만한 거리처럼 느껴진다면 성장을 이뤄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걸음 차근차근 과정을 쌓아가자고요. 결국 1년 뒤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멋지게 성장한 러너로서의 내 모습을 분명 만나게 되실 거예요. 지금 호흡은 어떠신가요? 숨이 많이 가쁘다면 조금 속도를 줄여주세요. 그래도 됩니다. 특정 페이스로 쭉 오래 밀고 나가는 그런 지구력보다 지금은 내 몸이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달래기도 하고 또 호흡이 괜찮아지면 살짝 속도를 올려보기도 하면서 달리기에 대해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20대 후반 아무런 준비 없이 5km 마라톤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적절한 속도로 오래 뛰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달리기는 무조건 빨리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다 보니 채 50m도 못 가 걸을 수밖에 없는 오버페이스를 반복하는 바람에 목에 피맛이 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으며 숨이 넘어갈 만큼 힘들고 괴롭게 걷고 뛰고를 반복했어요. 결국 달리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쌓여 그로부터 10년 이상 달리기와 벽을 쌓았어요. 그러다가 6년 전 웨이트에 입문하고 운동을 일상으로 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러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대책 없이 전력 질주를 하진 않았지만 오래 잘 달릴 수 있는 유산소 능력치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방식의 러닝을 주로 했었어요. 제 몸이 어떤 페이스로 달렸을 때 크게 무리되지 않는 수준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주변에 잘 뛰는 사람들의 페이스를 목표로 삼아
몸을 혹사시키는 방식의 훈련을 했거든요. 뛸 때마다 매번 심박은 평균 170에서 180 사이였고 상당히 괴로운 러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최선을 다해 내달리는 대회 페이스와 동일하게 매번 러닝 훈련을 한 것과 같은 상황이고 몸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겨우 월 40에서 50km를 뛸 수 있는 정도의 런 초보였음에도 뛸 때마다 페이스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준점 때문에 항상 러닝을 하러 나가는 길이 고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힘들 텐데 20km를 어떻게 버티지? 어쨌든 최대한 1시간 정도만 빡세게 하면 끝나고 하고 나면 또 개운할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뛰자. 항상 제 안에 이 두 가지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얼굴엔 근심 가득. 지금의 제가 그때의 저를 만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잘 뛰고 싶어? 그럼 즐겁게 오래 뛸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그럼 자연스럽게 기록은 올라.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혹시 너무 숨이 가쁘고 힘들어 멈추고 싶으신가요? 멈춰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달려주세요. 한번 달리면 절대 멈추면 안 된다거나 멈추면 오늘 운동 효과가 수포로 돌아간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멈추어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 조금 안정되었다면 다시 뛰어도 된다는 것. 끊임없이 내 몸과 감정의 에너지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 느껴가면서 운동 리듬을 가져가 주세요. 그래야 내일도 한 달 뒤에도 재미있게 습관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달린 시간 어떠셨나요? 딱 기분 좋은 땀방울과 함께 피곤했던 몸이 이상하게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셨다면 200% 운동의 효과를 가져가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고 멋지십니다. 이런 내 자신에 대해 쌍따봉을 날려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행복한 느낌 받으면서 10분만이라도 혼자 러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세요. 혹시 불편한 곳이 있다면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의 이 큰 성취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미소를 살짝 지어보세요. 그리고 벅차오르는 좋은 에너지를 느끼면서 잠자리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마 다음날 평소 아침과는 다른 느낌으로 기상하게 되실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과 몸의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변화하기로 한 것을 더 자주, 더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건 실제 변화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에요. 단지 운동할 때만이 아닌 잠자기 전, 기상했을 때에도 이 좋은 느낌을 느끼셨다면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첫 러닝 라디오를 통해 많은 동지님들께서 러닝의 매력에 빠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러닝의 재미에 한번 빠지게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고민들에 대해서도 유경험자 입장에서 옆에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러닝 라디오를 통해 때론 같이 함께 달리는 러닝 크루처럼 때로는 런 초보 시절을 이미 겪은 런 선배로 또 때로는 다이어트와 인생 풍파를 경험한 옆집 언니로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게 시작하시고 멋지게 마무리하세요. 우리 곧 또 만나요.